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프로젝트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끝났다면, 이제 검토가 끝났다면 이제 실제 개발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스프린트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리리스 계획까지 일정 계획이 다 끝났다면 여기 스프린트 이제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그 다음 공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사이트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기간이 만약에 총 12주다. 사실은 12주인데 제가 스프린트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자,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냈던 게 있었죠. 프로젝트 계획해야 하는 부분도 뭐 기간으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프린트 뭐 제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 부분은 이제 개발입니다, 개발. 그래서 프로젝트가 총 만약에 이제 3개월이라면 이거 더하기 자 3개월이라면 총 12주. 그래서 스프린트를 2주씩 하면은 이제 총 6번이면은 우리가 업무 일정으로 할당받은, 그러니까 일정에 이제 일단 일정이라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2주 단위로 이제 우리 전산적 개발 방문이라면 포커스 방문론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 공정이 일단은 뭘 개발해야 되는지 요상 정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전체 그냥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정적으로, 그러니까 해서 이게 이제 그 단위가 2주 이렇게 좀 짧게, 너무 이걸 한 달 할 수도 있어요. 한 달로 계획을 잡으면 한 달이라는 시간도 보면 이제 우리가 한 달 안에 뭐 일주일 계획 잡아도 우리가 이제 내가 당장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계획 한 일주일 하고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해도 여러 가지 변수에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뭐 시간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근데 일주도 힘든데 이거 한 달을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길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기간을 어떤 개발 주기 안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을 맨날 자꾸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주 단위 정도로 좀 짧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역상 정의, 분석, 설계, 구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개발하자라는 게 이제 이 애잘 개발 방법론에서, 특히 요거는 이제 애잘 개발 방법론은 신속 개발 방법론인데, 이제 애잘에는 12가지 원칙이 있었죠. 이 원칙을 실행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프로세스를 각 애자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별로 한 10개 이상의 어떤 지류가 있더라. 그거를 이제 애잘 우리가 개발방문론이 이렇게 통칭하는 이름이고, 이제 그 지류별로 또 여러 가지 방문론이 있더라. 그거를 뭐 프레임워크라고 자꾸 개발 방문론은 이렇게 이름을 같이 쓰면은 좀 어감이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도입을 할 거고, 지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스크럼 프레임워크, 또 kanban도 물론 있지만 이제 정보 시스템 개발에서는 스크럼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쓸 거다.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애잘 개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제 프레임워크 중에 이제 스크럼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학습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스크럼에서는 스프린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오늘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계획이 끝났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 약간 좀 좌측에 보면 이제 그 프로덕트 백로그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림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프로덕트 제품 책임자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백로그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상위 수준의 어떤 요구사항,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그죠. 우리 제품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일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비용을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개락적이지만 상위 수준의 프로젝트 백로그를 뽑아내는 작업을 이 원자리에서 하더라. 끝났다. 그래서 전체 일정 릴리스 계획까지도 이제 뽑아놨다. 그저께 수업했지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3개월이다 하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12주가 나오니까 4-3-12. 그래서 2주 단위에서 이렇게 계획이 됐더라.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스프린트를 실행을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보니까 스프린트 이제 스프린트 계획이라는 걸 하더라.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본다 이거죠. 스프린트 플래닝을 이용한 이제 단기 일정을 수립. 이미 일정은 나와 있어요. 좀. 그러니까 일정은 2주인데 이제 여기 이 안에 일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천하는 단계죠. 자, 그러면 스프린트 계획 수립 이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 자, 하루 일정에 대해서 그러면 스프린트 2주짜리 일정에 대해서 하루 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미 2주라는 계획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아주 터프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놨단 말입니다. 전체 릴리스 계획에서 뭐 2주 해가지고 6번 해놨지만 구체적이진 않죠. 이제 구체적인 건 여기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백로그가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스프린트 백로그 리파이먼트 그 정제라는 게 상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프로덕트 백로그라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는 프로덕트 백로그인데 이거 정도 개요 수준에서 뭐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이제는 더 상시하게 이제 내가 개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상시화시키는 작업. 이게 리파이먼트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하루짜리에서 지금 꽤 한 양이 많네요. 하루인데 자 뭐 그 스프린트 그럼 나왔다면 이제 제품 우리 프로덕트 백로그들이 이제 이 스프린트에서 우리가 수행할 뭐가 나왔다면 이제 스프린트의 목표와 범위. 자 그래서 이 스프린트에서는 그럼 이제 이 정제를 하니까 이러하는 이제 그 프로덕트 백로그 아이템을 구현해야 되더라. 이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프로덕트 백로그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스프린트 목표가 나올 거고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에 대해서 뭐 한다? 스프린트 백로그. 이제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스프린트 각각 백로그에 대해서 이제 평균 투입 공수를 갖다가 이제 추정합니다.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스프린트 백로그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하루짜리냐, 이틀짜리냐, 우리가 개발하는 팀원이 뭐 5명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을 해보고, 우리 공수를 갖다가 이제 예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작업 담당자들을 할당을 하고, 이제 스프린트의 그 목표 전체 업무량을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이 스프린트 계획대 하는 역할이고, 저희는 이제 또 지금 이제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기 악기수들이 또 되게 열심히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라 컨퍼런스에 가보면 이제 그 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볼까요? 자 여기 가보면 아까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했으니까 스프린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회의를 하면 자 이게 가볼까요? 여기 이제 회의록에 딱 가보면 이제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그 한 내용을 자 지금 이제 74기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 날 시작해서 오늘 끝난단 말입니다. 이제 1차로 오늘 본격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할 계획 회의를 6월 12일 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물론 오늘 이제 회고도 제가 수업을 하겠지만 회고는 이제 여기 또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지금 이제 뭐 큰 대형 프로젝트처럼 모든 걸 다 그냥 다 구석구석 다 넣어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넣어라. 취입사기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베이스라인을 우리 이제 에자일을 위한 베이스라인을 이제 취입사기가 거의 뭐 완성시켰다. 상당히. 그럼 베이스라인이 되면 이제 뭐 그다음 또 공략을 해야 되겠죠. 75기가. 자, 근데 베이스라인에서 제일 제가 이제 염두에 뒀던 거는 백로그 도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프린트 계획인데 이때 수행할 스프린트 백로그 아이템들을 이제 지립사기가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한 결과 자체도 이렇게 그 회의록에다가 남겨놓으니까 어때요? 이제 이게 지금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세 번째인데 지금 첫 번째 하는 것도 여기 다 남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때 뭐 했는지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지금 조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정보를 쟤네들이 만약에 그냥 노트북에 나눴으면 이거 한번 보자 그러면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G랑 컨버런스가 이제 뭐 하는 거다. 이런 산출물들을 이제 또 관리하는 툴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이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하고 오늘 제가 수업을 할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컨퍼런스 수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결과를 남겨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귀찮은 작업이 아니에요. 이제 이건 당연히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 2주 동안 한다면은 할 내용을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한 팀인데 생각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하겠다? 그럼 더 빠르다, 귀찮지 않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규모가 수백짜리 더 커질수록 뭐 1억만 돼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협업이 협업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근데 이 툴을 이용하면은 협업하는 비용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절약되고 비용이 더 줄어들어요. 이거 하는 시간 때문에 내 시간이 낭비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가 있는데 한번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고 프로젝트 백로그 리파이먼트 미팅은 일단은 이제 그 릴리스 계획에서 우리가 스프린트 일정은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릴리스 계획에서 이렇게 잡아놨어. 릴리스 계획에서 이제 일정에서 잡아놨지만 구체적인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 프로젝트 계획하고 다 했는데 이때 이제 상쇄시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에자일답게 새로운 유저 스토리, 새로운 유저 케이스가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선순위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스프린트에 넣어놨는데 이제 아직 개발 더 가려고 하는데 이 우선순위가 이제 좀 떨어지는 놈들도 있습니다. 추가되는 놈이 있고 그럼 추가되는 놈을 구현하려면 떨어지는 놈은 딴 데로 보내야 되겠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예 가치 없는 놈은 제거시키고 덩어리가 큰 스토리는 이건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이건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이제 이거는 유즈 케이스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프로젝트 백로그 할 때는 필요 없다. 이건 언제 한다?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있어요. 아까 이제 얘를 구현할 때 이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고 합치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책을 하나 쓰고 싶을 정도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스토리 점수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 작업이 그러니까 백로그 리파이먼트 또는 백로그 우리 이제 이 책에서는 그루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질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제품 책임자는 이 모든 그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확정을 짓는 사람은 제품 책임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리더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우선순위도 새로 이제 다 뽑으니까 해당 스프린트에서 개발을 하려는 업무 목표와 그 다음에 이 백로그 아이템이죠를 개발팀에 이제 우리가 제시한다. 자 그래서 이번 스프린트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팀은 해당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 완료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제품 백로그 우선순위에서 가져와서 할당을 이 스프린트에다가 한다. 이런 작업까지도 이제 이미 했는데 뭘 또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제품 이제 그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는 반드시 제품 책임자, PO,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이 프로젝트 관련된들이 반드시 이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스프린트 그 계획 회의 때는 우리가 안 해도 됐던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요만 있어요. 그럼 이 유즈 케이스를 내가 구현해서 납품을 할 건데 나는 제대로 들은 누구들이 말한 대로 다 돌아가는 거 만들었다 해서 납품하려는데 저기 이제 고객은 무슨 소리냐? 내가 원하는 이게 아니다. 이게 이제 개발 끝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definition of done이라 그러죠. 완료의 정의.
definition이 정의하는 뜻이잖아. of done, D-O-N-E. done은 완료, 행해진 거. 그래서 완료의 정의를 이제 이 스프린트 때 이제 우리가 계속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납품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스프린트 2주 끝나고 리뷰할 때 그때 나오면 또 좀 머리 아프잖아요, 그지? 이제 이 2주가 끝날 때는 또 리뷰를 하는 걸 하는데 그때는 뭐예요? 이제 완료의 정의대로 됐나 안 됐나를 갖다가 그때 이제 서로가 이렇게 뭐 어떤 확인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이제 막 완료의 정의가 나오면 2주짜리 공사가 이게 좀 헛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완료 조건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뭐 너무 이론처럼 볼지 몰라도 이게 실제 엄청나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거든요. 개발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 이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 자, 이게 제약사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뭐 저처럼 막 파고드는 사람은 또뭐 궁금할 텐데 이 유즈 케이스 이 기능을 내가 쓰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럼 내가 좀 너무 뭐 좀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견적 정보 수정이다. 그게 유즈 케이스가 될 만한 건 아니지만 내가 수정을 하려면 제약 조건이 뭡니까? 제약 사항이 이걸 수정할 수 있게 수정을 하려면 수주가 완료되면 안 되죠. 그죠? 수주가 완료돼 버리면 내가 수정하면 안 되잖아. 자, 내가 아주 좀 너무 약한 쉬운 예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기능 관련된 여러 제약 사항들을 우리가 보통은 이거 발견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할 줄 몰라요. 수정하면 수정해 버리고 그렇잖아. 뭐 전표 정보 등록 수준 전표 정보를 입력 등록 수준 삭제 조회하는데 전표 승인돼 버려도 그냥 뭐 전표 수정하는 개발하는 사람은 이 승인이 완료되면 수정할 수 없다는 그 자체를 갖다 신경을 안 쓴다고. 이거 완전 그냥 신입 초보자들.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 이렇게 얘기할게요.를 반드시 이제 물어보고 이제 스프린트의 목표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백로그 정제까지 했고 이게 나와야 그지 스프린트 목표 범위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 이거에 대해서 말만 하고 이거 어디다가 이제 하느냐, 그지? 이게 이제 자, 그럼 스프린트 이게 이제 계획회에 보면은 자, 계획회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를 뽑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이제 자, 프로젝트 회의를 제가 하게 되면 프로젝트 회의 목록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백로그가 있는데 이 얘네들이 지금 제가 어디 하라 그랬는 게 지금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놈들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잘 해오다가 제가 완료의 정의를 제가 문서에다가 다 남겼는데 지금 이 친구에서는 지금 사라졌어요. 이거 지금. 이건 제가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 보안 수정할게요. 사라졌어. 갑자기 잘 해보다가 어디로 가버리고 이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네. 완료의 정의가 없어졌어. 자, 아무튼 자, 여기 완료의 정의도 그냥 완료만 정의만 하고 뭐 그냥 회의만 하고 없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도 다 이제 계획에다가 다 남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요.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합니다.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프로젝트 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 회의록에다가 이제 주요하게 이제 여러 프로젝트 회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릴리스 계획도 너무 많은데 이런 거는 여기다가 다 해놨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계획 회의에서 이제 뭐 이거는 프로젝트 회의를 한 번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냥 이렇게 요걸 지라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지라를 내가 수정하면 여기 자꾸 이거는 이렇게 참조를 가져온 거라서 링크를 자동으로 계속 반영이 되거든. 근데 프로젝트 백로그에 대기 좀 제가 분명히 제가 이게 얼른 완료의 정의를 내가 담아서 하라 그랬는데 이게 사라졌는데 이제 이 한번 해놓으면은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거치면서 프로젝트 백로그에 대한 완료 정의를 하게 되면
초반에 프로젝트 해야 할 때는 프로젝트 백록에 대한 모든 상세의 내용을 여기다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 내가 착하게 했는 건 어디인지 이제 알겠네. 이놈들이 막 뭐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네. 왜 안 올라오지 이놈들이? 했는데 하면서 막 이것들이 올릴 놈들인데. 자, 이게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프로젝트 백로그를 뽑았어요. 자, 뽑으면 이제 저기 보면 이제 개발 이거 말고 제품 요구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프로젝트 계획 회의를 할 때도 제품 요구 사항을 다 제가 만들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아주 개요 정도의 상태만 있다가 얘가 이제 자꾸 이제 프로젝트 진행되면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 이제 성공 지표라고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성공 지표라는 게 뭐냐면 그 done of definition of done, 그러니까 완료 조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 문서를 뭐 이름을 성공 지표로 했든 뭘 했든 간에 이 부분입니다. 목표. 여기 조회는 자 성공 지표로는 그러니까 완료 조건으로는 이런 게 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계획 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좀 헷갈리죠. 여기 계획 회의록을 남깁니다.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할 거야. 여기다 프로젝트 백록 아이템을 다 정리를 해 놓는 거죠. 다다다다 정리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지라 소프트웨어에는 프로젝트 백록을 다 등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백록을 뽑고 등록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릴리스 계획도 그냥 여기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지라 소프트웨어에 있는 내용을 이거 이런 보던 화면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걸어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백로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자, 제품 요구사항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 포맷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유 이거 어찌다 하느냐 포맷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그냥 복사해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이건 언제 하느냐 이거는 처음에는요 이렇게 그냥 그 어떤 여기에 목차만 갖다 놨다가 나중에 스프린트 계획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탁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지라 이제 이 스크럼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방법들이라서 이 문서는 처음에 프로젝트 계획할 때 딱 나타나는데 야가 자꾸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완성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 제품 요구사항에 있는 이 스프린트 백로그는 처음에 바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나온다? 스프린트 들어가가지고 계획회 하면은 그때 이제 나오는 걸 여기다가 탁 이렇게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라 컴포넌트 작업을 하면은 문서 작업할 때 이렇게 전부 물화일체가 되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문서들이 자꾸 상세화되고 처음엔 개요 수준인데 상세화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스프린트 백로그를 이제 도출했습니다. 자, 여기 어디가 어디냐면은 이제 제품 백로그를 하고 백로그 정제를 하고 그 스프린트 목표나 범위 이런 거를 여기 이제 우선순위가 새로 나왔으니까 다시 가져와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프로젝트 오너 이런 사람들과 합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그게 이제 이번 스프린트에 하기로 이제 결정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 백로그 중에서 그럼 그 마들에 대해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한다. 그래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여기 이제 도출합니다. 자, 그러면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을 이번에는 이제 그 724기 베이스 라인에서 하나 더 가자면은 이제 좀 수정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저번에는 제가 좀 간단하게 갔는데 저도 이렇게 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수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시했는데 스프린트 백로그는요 그 프로젝트 백로그 하나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든 업무들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모든 업무가 다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록 유저 케이스가 뭐야 동동 삭제 조회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뭐 관리 유저 케이스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4개를 1개로 뭉친 거야. 이 크루드 유즈 케이스라 그래서 뭉쳤지만 하나하나가 뭐야 사실은 프로젝트 백록 아이템이죠. 뭉친 거를 우리는 유즈 케이스 프로젝트 백록 아이템 했지만은 이걸 뭐 이런 품목 관리 품목 등록 순 삭제 조회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나열해 버리면 그거는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스프린트 백로그에다가 월근태 상신 등록 수정 삭제 조회가 있다. 그걸 합친 게 아까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이었잖아. 합쳤지만 원래는 하나하나가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그걸 그냥 풀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버리면은 내 말이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스프린트 진정한 의미의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면요. 스프린트 백로그에서는 여기 다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스프린트 백로그는 유저 케이스를 구현하는 상세 작업들이다. 구현하는 상세 작업들이지. 아까 업무가 등록순 삭제되는데 하나로 모아놨는 거를 풀에 치는 게 구현하는 상세 작업 도출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이해되시죠? 그럼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제 이제 얘를 제안할게요. 자,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관리가 있어요. 기존에 저는 유저 케이스를 뽑았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학생 등록, 학생 수정, 학생 정보 수정, 학생 조회, 학생 삭제다. 이게 사실은 그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 그러니까 기능 영상을 그러더니까 이 각각의 공중 목적인데 이걸 하나 뭉쳤다, 프로에 친다. 이걸 제가 그러니까 야의 하위 태스크라 해가지고 스프린트 백로그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이제 인정하는 거죠. 잘못됐어. 자, 그러면 야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어떤 내용과 업무를 우리가 이제 업무 내용으로 작성하는 게 스프린트 백로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해볼게요. 학생 등록, 백엔드 API 구현. 자, 백엔드 API 구현. 그러니까 뒷단 작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다음에 학생 수정, 백엔드 API 구현, 학생 조회, 백엔드 API 구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지. 이제 이 정도는 이 정도 이름스럽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아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으로 우리는 유즈 케이스인데요. 인마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그 스프린트 백로그를 이제 작성한다라고 한다면은요. 다시 지라 소프트웨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자, 이렇게 가면은요. 자, 여기에 이제 그 하위 태스크로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을 또 적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내 말은 이제 왜? 이 업무를 얘가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로 크루드 유저 케이스로 한 게 얘기 때문에 하위 작업인데 이거 갖다 놓으면 얘의 하위 작업을 물론 또 뽑으면 돼요. 또 뽑으면 돼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 얘도 이제 다시 여기 하위 작업을 또 이제 또 생성할 수 있어요. 또 생성할 수 있는데 그리 할 것인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럼 여기에 이제 하위 작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얘가 이 하나하나가 뭐다? 그냥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이다 이 말이지. 이제 여기는 이제 인마에 대한 이게 그 하위 작업으로는 이제 뭐가 와야 되겠다? 이제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거래처 관리다. 거래처 관리죠.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다? 거래처 등록 백엔드 API. 거래처
수정 백엔드 API. 아니 그 제가 또 백엔드 API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백엔드 API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REST API를 구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아니면 백엔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이제 REST API 구현, 여기도 REST라고 할까? 이게 좀 더 기술적으로 들리네. REST API 구현에는 이제 컨트롤러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단까지 다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처 관리, 메인, 화면, 이래서 이제 자, 우리 교재에도 그게 이제 여기는 이제 웹페이지 설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구현을 해야 되죠. 구현을, 그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75기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CI/CD를 좀 제대로 다 한번 완성시켜 보고 싶거든요. CD.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단위 테스트라는 게 스프린트 단위로 이제 단위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하나 공정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이제 단위 테스트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단위 테스트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만약에 다오 같은 경우에 메소드가 이 코드도 구현이 자동 만들어지죠, 이거. 그지? 그래서 스프링 부트 JUnit 기능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거 다오, 그러니까 레파스토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지? 매퍼 이거 테스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스프링 부트에 의해서 구현체가 자동 만들어져서 컨테이너에 올라간 거를 내가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메소드를. 맞죠? 자,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 그 JUnit 기능을 JUn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위 테스트 할 때 사용하는 그 프레임워크예요. 뭐 프레임워크 툴입니다. 유닛이 단위란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스프링 부트 JUnit을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인터페이스로 된 놈이 내가 배포해서 내가 언제 그러면 그죠? 마이바티스나 JPA 작동하는 거 내가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인터페이스 만들어 가지고 퍼사드 만들어서 화면 나올 때까지 테스트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지? 그럼 나중에 이제 한 방에 그냥 화면에서 해가지고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이바티스 이쪽에 있는 쿼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뭐 마이바티 설정이 안 된 건지, DB 연결이 안 되는 건지, 퍼사드에 뭐 내가 음물 오직이 잘못된 건지, 서버가 잘못된 건지, 이거 한번 테스트 하려면 실제상으로는 이제 원래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현업에서는 이제 다 그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빠서 바쁘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JUnit 기능을 이용해서, 자,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다오는 다오대로 메서드 싹 다 테스트하고요. 그럼 이제 내가 스프링을 부트를 내가 이 프로젝트를 기동을 안 하고 뭐 내가 컨테이너 배포 안 하고도 내가 이제 리파토리나 다 테스트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뭐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텔리제에 보면 이렇게 그 반드시 이제 이 폴드 디렉터리 구조에 테스트라는 폴더가 나오잖아요, 항상. 여기 보면 메인이 있으면은 자바가 있으면은 여기 있나 모르겠다. 여기 보면은 이제 테스트 폴더가 여기 있네, 그지? 항상 있죠. 디렉터리 구조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각각 다오면 다오, 뭐 부사도 만들면은 반드시 이제 여기다가 테스트 코드를 JUnit으로 작성해서 내가 이제 내가 빌드하면 그지. 이제 가장 먼저 이 테스트가 다 수행이 다 완료가 되고 정상이면은 배포 파일 자로 만들어지고. 지금 그래 안 돼 있잖아. 그냥 내가 뭐 다 돌아가는 거 다 확인하잖아. 내가 다 돌아가는 거 다 확인하고 되네. 빌드 자로 해가지고 뭐 우리 이제 집사기 같은 클라우드에 배포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하나하나 그 테스트하는 거 하나하나 해가지고까지 수업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는 그랬다가는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여러 명이 지금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만 하면 몰라도
여러 팀에서 개발한 소스가 결국 어때요? 하나의 그 뭡니까? 빅버팀, 깃허브에 모여가지고 이게 빌드가 돼가지고 잘은 만들어져서 배포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다른 팀에 있는 사람들도 자 이렇게 해갖고 지가 돌아가는 거 다 확인해갖고 그만 소스 깃허브 올렸느냐? 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내가 할 때는 나 다 돌아가잖아. 다 돌아가는 거 뭐 빌드에 확 올리는데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나의 프로젝트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돌아가는 거 해가지고 빌드에서 이 소스를 커밋하는데, 빅버킷으로 커밋했는데, 딴 놈은 다 안 하고 그냥 팍 커밋했다. 그거 안 돌아가면은요. 안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다운지, 부사든지 어딘지 알 수, 나중에 이거 이제 에러 찾으려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계획하는 거는, 자, 이게 스프린트, 이게 이제 그 기간에 2주라면은 매 스프린트 주기마다 매 마지막에,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하더라도 단위 테스트 기간을 두겠다 이거죠. 여기 단위 테스트라는 건 다시 말하면 다오면 다오, 부사도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배포 안 하고도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다오 다 검증했잖아. 뭐 에러 문제 없죠? 부사도 문제 없죠? 뭐 이런 걸 다 이제 검증, 이 메서드 단위로 우리 테스트하자는 게 단위 테스트예요. 이제 요거를 기간에다가 넣자 이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완벽한 CI/CD는 이걸 이제 이건 이제 DevOps와 관련된 부분이거든. 끊임없는 Continuous Integration 통합. 이렇게 우리의 소스들을 끊임없이 빅버킷이나 깃허브에 다 통합시키고, 통합됐잖아. 그럼 이제 나중에 젠킨스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다 가져오죠. 다 가져와서 이거를 컴파일, 빌드를 하죠.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배포 파일까지 만드는 과정, 이게 뭐다? 이제 그 빌드라고 그러죠. 이제 다시 말해 이걸 이제 CI라 그래. 이걸 CI라 그래. CI는 깃허브, 젠킨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또 됐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기존에 74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보면 너무 짜증났단 말입니다. 이거 인텔리제에서 내가 해가지고 소스 수정을 다시 해서 자라 파일 만들어가지고 도크 이미지 꾸가지고 다시 또 쿠버네티스 그 뭡니까 그 설정 파일 뭐 있는 쿠버네티스 다시 배포해가지고 실행. 어우 너무 힘들어. 뭐 하나 수정할 때마다 방금 다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방에, 그러니까 내가 소스 수정했는데 이거 하나 다 해가지고 그냥 막 다 배포하는 데까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이 CI/CD 툴을 이용해가지고 자동화 시켜버리면 한 방에 되거든. 요걸 제가 진입사기한테는 뭐래서 요거 자동으로 한 방에 빡 되는 거. 그냥 하나 해가지고 그 이제 카퍼크 빼고는 수업 다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아쉽네요. 75기는 내가 무조건 하겠지만. 자, 아까 요거 생각하니까 제가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처 관리다. 거래처 관리라는 이제 이게 그 프로덕트 백로그 아이템이면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등록, 브랜드 대표이고요. 수정, 조회. 자, 이건 이제 백엔드죠. 그 화면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화면. 그래서 거래처 관리 메인 화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리액터 메인 화면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 프로덕트 백로그 아이템은 그냥 주어 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기능을 수술하라. 원래 그렇게 이제 스토리 개념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정도 하라 그랬는데 나는 줄였거든. 뭐뭐가 거래처 관리를 한다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길게 쓸 필요 없고, 유즈 케이스. 그래서 이제 스토리 그 스프린트 백로그 아이템에 대한 이름을 이 정도로 뭐 길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해서 거래처 리액터 메인 화면, 그 다음에 거래처 관리 단위 테스트, 단위 테스트 일정도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스프린트 백로그 아이템으로 이제 인마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은 지금 다 집어넣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하시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 프로덕트 백로그 아이템에 대한 하위 태스크에 해당하는 테크니컬 스토리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요거 보겠습니다.
뭐 업무, 그러니까 코드 리뷰나 특정 업무, 그러니까 거래처 관리 코드 리뷰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 프로젝트 관련된 이 스프린트 기간에 대한 코드 리뷰나 업무 회의, 교육, 아니 그러니까 인마에 대한 이 하나에 대한 교육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하나의 백로 아이템에 대한 세미나는 없잖아. 인마에 대한 거는 스프린트 백로 아이템으로 들어가면 돼. 자, 지금 지라 이 소프트웨어를 아트라시안에서 개발했는데요. 이 정도까지 일어나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정도까지 일어나는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 백로 아이템에 대한 테크니컬한 스토리. 얘는 하위 태스크로 스프린트 백로그 아이템으로 뽑아라. 이게 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자, 테크니컬 스토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는 프로젝트 백로 아이템에 대한 바로 기술적 구현하는 거는 프라이빗하게 하는 거는 스프린트 백로그 아이템으로 하위 태스크로 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에다 아까 뭐 내가 수업할 때 뭐가 나왔었습니까?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 나왔죠.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교육과 세미나 이런 거 막 들어갔었잖아. 이걸 자꾸 저자가 헷갈려 해. 약간 왔다 갔다 해.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자, 스프린트가 진행된 기간에도 얼마든지 자, 스프린트가 진행되는 기간에 진행 중에 여기 있네요. 이게 스프린트다. 그러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스프린트 계획을 하다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 빠졌어. 넥사콜 학습이라는 게 빠졌어. 그러면 분명히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에 이제 이 저자가 또는 에자일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프린트 백로그 들어가서 갑자기 여기 이제 스프린트는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스토리를 적는 건 맞아요. 근데 누구에 대한 거?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테크니컬 스토리는 스프린트 백로그 아이템이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형적인 거, 전형적인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전형적인 여러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에 다 걸쳐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테크니컬 스토리. 다시 말하면 이제 교육 지원, 교육하는 거, 뭐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여러 세팅하는 거는 이 지금 프로젝트 백로그 프로젝트 계획할 때는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 도출 못 낸 거잖아. 그건 어디서도 뭐로 해라? 지라에서는 뭐로 해라? 아니 그러니까 인마의 하부 작업으로 그럼 여기 하는 건 안 맞잖아요. 여기 하는 건 안 맞잖아. 그렇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된다? 자, 이 자식 안 해놨네 진짜 이거. 안 해놨네. 하락했더만. 해놨나 혹시? 가보자. 이게 내가 어제 하락했던 게 스프린트를 하나 더 넣으라 그랬죠. 스프린트 하나 더 넣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프로젝트 백로그 내가 수업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뭐가 추가해야 된다? 이제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으로 추가가 돼야 되고 이때 만약 여기다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에픽을 내가 여기 에픽도 하나 만들어라 그랬잖아. 이거 2차 프로젝트라고 3차 프로젝트 보시면 있다? 이거 내 성격이 좀 급한. 어디 있노? 아이 고마워라. 어디 있대? 이거 억울했군. 어디? 이거? 74-3 74-3 새로 했어? 어딘가는 이거? 이거 무예비가 한 거 말하는 건데 이게 이놈이 한 거 맞다면 여기 있어야 되겠지. 짠 없는데? 보자. 여기 가볼까? 어디 있단 말이고? 이거? 1회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를 스프린트로 내가 하라 그랬잖아. 이것도 스프린트라. 그러면 이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이 위에쯤에 나와야 되고 여기는 없잖아. 또
이거 와 있어야지. 여기 에픽으로 또 와야지. 에픽으로. 아니 그러니까 에픽으로 나와 있어야지. 이전에 이걸 전부 에픽으로 만들어 그랬잖아. 응?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그냥 다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 사전 작업이라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고? 이거 뭐지? 안 하는 거잖아 이거. 내가 분명히 어제 내가 이걸 스프린터로 만들려라 그랬고 이걸 스프린터로 만들면은 얘네들이 에픽이 다 카테고리가 돼야 되고 안 했네. 어제 에픽으로 만들시려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라고 하셨죠? 스프린터로 하려면 나 미치겠다 이거. 여기다가 에픽에다가 내가 이걸 분명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다 카테고리화를 해라. 아니 이걸 일하지 말고 이거 지금 카테고리화 하는 건 너희들이 해라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카테고리 뽑는 작업을 내가 은은에서 하라 그랬잖아. 내가 이거 그 카테고리가 뭐고 에픽이야. 무슨 스프린터를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그래 여기에다가 나와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여기 에픽에다가 다 정의돼야 되고 그게 첫 번째 스프린트로 들어가야 되고 자 이제 그 스프린터 백로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이때 이제 그 비기능 요구사항은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 한 개와 관련된 기술적인 구현은 스프린트 백로그.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 중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비기능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그 백로그 아이템은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으로 유형은 태스크로 저번에 대충 제가 11개를 제가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게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이니까 에픽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죠. 걔를 특정 스프린트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실사기는 그걸 가상으로 2주짜리를 한 대 얹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스프린터가 이제 첫 번째 가는 거니까 하나씩 만들면 된다 그 말이었고 실사기도 내가 어제 가서 요 카테고리 정하는 거는 저 75기, 6기 뭐 다 의논해가지고 75기로 뭐 타러 가든지 좀 해라.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자 이제 평균 투입 공수 추정입니다. 지금 이제 어디에 와 있냐면은요. 스프린트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자, 프로젝트 백로그 리파인 미팅, 스프린트 목표 범위 설정, 스프린트 백로그 도출 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업자를 바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평균 투입 공수를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이거는 이제 팀 공동으로 백로그에 대한 그 평균 투입 공수를 지정합니다. 작업 담당자를 바로 안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정확한 투입 공수를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최적의 방법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공수 추정을 하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 팀원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어느 놈은 엄청나게 빡센 시키고 어느 놈은 막 조금 시켜갖고 그냥 가는 빨리 하고 놀고 아니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작업 경험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은 5일 걸리고 이미 해본 사람은 이틀 걸리는데 자 이제 이 작업을 그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5일 걸리는데 이틀만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3일 만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이 스프린트에 대한 공동 목표에 대한 이제 이렇게 이해 작업을 시키는 거죠. 이제 제가 보다 아주 적절한 작업이라고 어떤 그 공정이라고 봐요,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걸 며칠 걸리는지 뽑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작업자를 할당하는 거죠. 할당할 때도 이제 막 팀장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물론 자기가 무조건 좋아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좋아하는데 지는 5일 걸리고 야는 하루 걸려. 뭐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맞지?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좋아하는데 오일 걸리더라도 하루만 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더 빨리 하고 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공감을 형성하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다 됐다면 이제 프로젝트 리더는 이제 팀원들이 다 선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업무량 자체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프로덕트 오너 일 시키는 사람은 그냥 그래서 이 기간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개발팀은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너무 무리 안 하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게 이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이제 뭐다 이제 스크럼 마스터 뭐 프로젝트 리더가 그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미리 좀 도전적으로 그러니까 업무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정도로 그지 합리적인 어떤 속도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덕적인 해이가 안 일어나게 업무적인 해이가 안 일어나게 그리고 또 PO가 너무 과도하게 그냥 본인 이익대로 그냥 개발팀을 괴롭히지 않게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스프린트 목표 업무량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자 스프린트 우리가 이제 공정 중에 2주 공정 중에 스프린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